안녕하세요. 고고 알쓸 심잡 미스터 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남자의 은큼한 심리, 여자 마음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연 남자의 은큼한 심리가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외도하는 그 심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두루두루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이면서 또한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의 심리를 그래도 여성들보다는 더 잘 알겠죠? 아니, 그래도 많이 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은큼한 심리, 그건 뭘까요? 왜 여자들과는 다른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이 있어 하는 남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 마음속에는 헛된 꿈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왜 내 남편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외도하는 부부는 저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남자의 심리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다면 마지막에 갈수록 여러분들 솔루션을 줄 수 있고요.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본능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드페이서라는 그 저자는요, 남자 대처법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동물, 그러니까 사냥감을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물을 향해서 돌진하여서 그 사냥감을 잡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그 남성들 본능 속에는 그런 연애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남자의 본능적 그 욕구는 여성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학자는 하루에도 1000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남자들의 성심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의 본능적 타고난 그 욕구는 상당히 강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춘기 때에 이팔 청춘, 그때 청소년기 때는요, 상당히 그 욕구가 남성들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선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야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구가 막 그냥 올라오는 거죠. 충동적으로. 그러니 청소년기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 보니까 마스터베이션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남성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몽정도 많이 하고요. 이게 남성의 어떤 본능적 그 타고난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하는 남성은 많이 달라요. 세 번째는 남자는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좋으면 그냥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밀당을 잘하는 남성들은 사실 교육을 어디선가 받았다는 그 증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어디서든 배워서 받아서 또는 자기가 연구하고 책을 통해서 숙달을 했던지 또는 여성들이 많은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요, 남자는 밀당을 하는 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나 너 좋아해, 나 오늘부터 널 사랑하기로 했어, 아니 이전부터 마음에 있었는데 오늘부터 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내 마음 받아줘. 여성들은 당황스럽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부드럽게 옷에 이슬비가 스며들듯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 심정을 함께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남성도 이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많은 연습,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마음이 식으면, 한번 식으면 남자는 다시 뜨거워지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남성은요, 일단 목표물을 취하면 성적 욕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신비감이나 또는 호기심이나 그 욕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마음이 식으면 뜨거워지기가 힘들고 다른 목표물을 향한다는 겁니다. 같은 남자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돌아왔다면 그건 식은 게 아니고요, 여전히 성욕이 남아있거나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사랑보다도 섹스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남자는 여자의 변심보다 몇 배 이상으로 그 변심률이 높습니다. 의외로요, 남성들이 지조지조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성 자신들이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충동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도 다른 괜찮은 매력 있는 여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히 남성의 번식력, 그러니까 충동인데 그 충동은, 그 욕구가 바로 좋은 반만 보면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에서 온다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우리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또 성적으로 욕구를 자극시킨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남성으로 태어나서 성적 욕구를 억제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가 그러면 변심하는 거에 관련돼서 좀 더 깊이 볼까요? 남자들은 왜 마음이 변심을 이렇게 가져올까요? 여성들하고 한번 마음을 주고받고 정서적으로 교류가 됐으면 그 남성의 마음은 변화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애틋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면 좋을 텐데, 여성들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믿다가도 남편이 또는 내 애인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은근히 받아주는 것 같고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거든요. 제 아내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저하고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심정적으로 여성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아내는 그거에 대한 보답은 뭐예요?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제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교류가 되는데 사랑의 교류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또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자 애인 쪽에서 여성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남성은 다릅니다. 한번 변심하면 피곤해져요. 그러면 그 변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적인 관심을 잃는 경우입니다. 이 성적인 관심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자에게 구애의 목적은 섹스일 수 있어요. 참, 성적인 관계를 늘 생각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남성들이 밥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걸 생각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남자가 구애를 하는 것은 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욕구는 성적인 그 욕구, 그러니까 성행위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식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자의 그 신중하지 못한 어떤 행위, 그러니까 쉽게 허락을 하면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표물을 삼고, 그래, 사냥감인데 이 사냥을 끝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죠. 여성은 그 남성이 마음에 들고 정서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열려 있고,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건데, 남성은 목표물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외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남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성의 맨 얼굴을 봤다든지, 또 여성의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수준이 뭐 떨어지는 것처럼 외설적인 느낌이 든다든지, 또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나 말고도 다른 남성한테 쉽게 허락하는 건 아닌지 또 별의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을 삼았을 때 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쉽게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받되 계속해서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변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여자에게 또한 관심이 생겼을 때, 이 얘기는 목표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목표가 생겼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돌진한다라는 겁니다. 참, 그렇죠? 세 번째는요, 여성 쪽에서 바라는 게 많은 경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김치녀, 뭐 된장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편하고 하니까 내 마음도 받아줘, 자기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왜 문자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보내? 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금방금방 받지 않는 거야? 너 마음 변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남성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일단 이 일에 빠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정서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심한 집착을 하는 경우에는 남성들이 달아난다는 거죠. 제가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어떤 한 여성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마음속에는 저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가치가 없나 봐요. 남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가 봐요. 라고 했을 때 분석을 쭉 하다 보면 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1, 2, 3 세 가지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남자가 외도하는 심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만났던 남성이라고 할 때에는 성적인 어떤 뭐랄까 개방 정도에 따라서 청춘 남녀가 쉽게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관계를 하고 또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젊은이들 속에서는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런 남자의 심리를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남성들이 왜 외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모르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겁니다. 왜 남자는 그렇게 외도를 하고 싶어 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심리적인 외로움이 따라올 때,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자극할 때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게임처럼 정복, 앞에도 일부 나왔죠. 사냥하는 그 사냥감을 찾아가면서 그 사냥을 했을 때의 정복감, 이런 어떤 스릴, 그리고 성적인 충동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섹스를 좋아하거든요. 여성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했을 때에 이 남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느껴보고 싶었을 때에 마음을 여는 거지만, 남성들은 사랑하지 않고도 섹스가 가능합니다. 성적 충동이 그 정도로 남성들은 여성하고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랑보다 본능은 섹스가 가능하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사랑보다도 그 본능이 섹스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정서와 남자의 정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남성들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내 아내가, 내 배우자죠, 또는 내 애인이 나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용서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이고요, 자기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섹스는 다르기 때문에 섹스방이 다 다르게 있어요. 사랑하는 방, 본처 방, 그리고 그 다음 1, 2, 3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몹쓸 인간들, 남성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일단 본능적인 것과 정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대처하기가 좋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또는 본능적인 욕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좀 더 슬기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외도 원인을 본능 도하기, 가정적 그 요인을 찾아서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외도를 한 경우에 그 외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은 남성은요, 애착의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늘 외로워요. 어릴 때 방임돼서 돌봄받지 못해서 외로움 속에 있는데, 특히 엄마의 그 사랑이 그리운 남자는 따뜻한 여자를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 여자구나, 내 이상을 실현할 나의 따뜻한 엄마가 여기 있구나, 누나가 여기 있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남성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아 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류 분석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너터링 패런트라고 해서 따뜻하고 양육적인 그 부모 자아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애착 형성과도 관련성이 있겠죠. 그런 속에서 프리 차일드, 자유아이 또는 충동성, 자극 추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원할 때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데, 결합이 됐을 때에 이성적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은 약하고, 그렇게 마음은 따뜻하면서 자극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적인 성향이 합쳐졌을 때에 이성적 사고가 낮으면서 절제가 또는 제어가, 그래서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남성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욕구 불만이 생겼을 때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런 어떤 부분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모 구치소에 자주 가서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심리검사와 함께 분석을 통해서 이분들의 그런 그 자아 상태 그 패턴을 보면요, 이런 M자 유형의 남성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또 따뜻하고 약하고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은 거절 못하고 재미 추구하는 이런 유형들의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외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재밌으니까 따라다니고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또 따라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남성들이 외도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혼전 성경험이 많은 사람은 섹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성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결혼 전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해. 나는 이제는 아내만 생각하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극, 쾌락은 한번 맛을 보면 잊지를 못하죠. 마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제가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보면은 마약을 한 번, 두 번 길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서 견딜 수 없이 그거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섹스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했을 때에 한 여자를 통해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전의 경험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자극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도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거나 또는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셜리 글래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위험 지역을 인식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반복된 만남. 그래서 친근감 또는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 상대방이 점점점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위험 지역을 인식하라는 얘기는 잦은 만남을 어떻게 해요? 잘 구분해서 경계선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잦은 부부 만남 보면은 그 외도 전문 변호사들이라든지 외도 전문 상담사들의 그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보통은 잦은 만남 그래서 그 친근감 속에서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로 그 만남이 잦아질 때에 내 지금 대상은 이제는 내가 느낄 만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상이 눈에 띄게 되고 그 대상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 중에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년치기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그동안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은혜를 배신하고 네가 내 아내와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일들이 터지는 이유도 바로 남성들은 새로운 대상을 끊임없이 물색하게 되는데 그때의 잦은 만남 속에서 그 위험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 마음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외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 지역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배우자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는 뭐 못되고 저쪽 남편은 보니까 이런 것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모든 것이 그 다른 대상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아는 지인의 남편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특히 아내는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도록 칭찬 위주로 그래서 좋은 점들을 잘 이렇게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결혼 생활의 낭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언덕 위의 카페 그러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그 낭만을 찾고 그러면서 애틋했던 과거의 그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남편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내가 그런 어떤 낭만들을 이야기할 때에 같이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성이 있으면 남성들도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또는 양심 때문에 외도보다는 한 번 더 자기를 돌이켜 생각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잡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캐롤 보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캐롤 보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외도를 예방하는 방법을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부시시하지 않게 새롭게 단장을 한다든지 외부 파마를 한다든지 남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로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저는 웨이브 파마한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웨이브 파마처럼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로
한 번씩 갖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캐롤 보트인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낭만을 유지하라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은 이거는 좀 진도가 나간 겁니다. 뭐냐면 잠자리에 있을 때 야한 옷도 한번 입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그런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부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남성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러니까 충동적인 그런 욕구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뒀을 때에 남성들의 욕구가 그곳에서 풀어지니까 어때요? 아내 입장에서는 무던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임신했을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외도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통계로도 그렇고요. 이유가 뭘까요? 태아에 어떤 위험이 생길까봐 상당히 조심조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구 조절이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달라진 아내의 몸매를 통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아유, 이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한 대 그냥 줘받고 싶죠? 그러나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의 심리를 좀 이해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남성들이 좀 이기적이고 약간의 철부지 같은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같은 남자지만. 이걸 혹시라도 보고 있는 남성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달라진 몸매에 마음이 식고요. 성적 욕구가 떨어지고요. 또한 그 아내의 그 임신한 모습 속에서 어머니가 연상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처럼 보이면서 성적인 대상보다는 우리가 왜 가족이잖아. 너와 나는 이제 가족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는 또한 요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녀가 생겼을 때에 남편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상당한 분들, 상당수가 내 자식이 생기면 먼저 내 새끼가 먼저인 거예요. 내 자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막 저만치 그냥 막 이렇게 방치하는 느낌? 그 남편이 뭐 나도 좀 관심 좀 가져줘 하면서 큰아들 같은 심정으로 막 다가오면 왜 그래? 당신은 아빠잖아 하면서 자꾸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생겼어도 남편 헛짓거리 안 하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내된 입장에서 여성된 입장에서 몸매 관리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집에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면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 몸매 관리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캐롤 보트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대면서 난 당신이 정말 세상에 다른 남자보다도 당신만한 남자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나에겐 복이야 하면서 립서비스 좀 하면서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스킨십을 하고 접촉을 했을 때에 남성은 자기가 존중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남자인가 보다 했을 때에 그 채워짐이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또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어떤 남성의 심리를 함께 알아가면서 또한 남성이 왜 외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되고 또한 하나의 열정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